신청전 봅시다. 작자 이상의 작품이고요. 우리가 아마 학교에서도 2학년 때 계속 배웠겠지만 신청전은 판소리 소설입니다. 자, 판소리 개 소설이라는 건 뭐예요? 일단 소설이라는 거니까 산문으로 쓰였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판소리 개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아서 운율이 남아 있어야 한다. 왜? 판소리는 운율이 있는 음악성을 가진 그런 문화였으니까요. 그래서 판소리 개통의 소설이라는 거는 산문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운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렇게 4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언어는 당연히 판소리는 누구 거야? 당연히 서민 문화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서민의 언어와 구어체가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속어 같은 것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방언도 많이 쓰일 거고. 그리고 어조는 풍자적이죠. 왜냐면 서민들이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서민들이 쓴다는 거는 당시에 이제 사회를 비판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풍자적인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개미가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글자가 수평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것들, 그리고 가치관은 이렇게 3개 정도 알아둘게요. 일단은 약자는 동정하고 옹호하고요. 지배 권력은 저항하고 반발하고, 그리고 선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개미와 풍자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서민문학의 특징, 그리고 또 판소리계 구조의 특징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신청전에 사실은 제가 전체 줄거리를 설명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본문 위주로 좀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럭저럭 마친 후에 점심밥을 포식하고 여인을 하직 작별 인사를 한 후에 황성으로 올라간대요. 황성이라는 건 황제가 있는 성, 즉 황제가 있는 나라의 서울, 황제가 있는 곳의 수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당시에 중국에 영향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배경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황제가 있는 수도에 갈 때 촌촌전진, 그러니까 촌이라는 건 마디 춘자잖아요. 그치? 한 조금씩 나아간다는 거야. 맹인이니까 더듬더듬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 날에 낙수교를 지나 녹수정으로 들어간대. 그래서 황성에 가기 위해서 이 2가지를 거쳐서 들어갔는데 녹수정에 오니까 어떤 여인이 부르더랍니다. 저기 가는 신봉사님, 이리 잠깐 오려. 괴이했대, 이상했대. 왜 그러겠어?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뭐야? 내 이름도 알고 내가 봉사라는 것도 알아. 그쵸? 손을 잡고 인도하여 사랑으로 들어갔대. 사랑 뭐예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할 때 사랑입니다. 방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손님이 머무는 방을 우리가 사랑방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사랑방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석반을 올렸대. 즉 저녁밥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신봉사가 이상하다, 괴이하다, 날 알 리가 없거만은 어쩐 일로 이렇게 관대한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석반을 다 먹었대.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다시 나와서 신봉사는 내 당으로 가려. 내 당 안 내자죠. 그러니까 누가 있는 곳이야? 안사람이 있는 곳, 즉 안주인, 집안의 여자가 있는 곳이죠. 신봉사가 하는 말이 외주인, 반대말은 뭐야? 안주인. 그러니까 남편을 얘기하는 거야. 안주인은 아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내의 방에 가냐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는가? 나는 독경 못한대. 독경이 뭐냐면은 해석 그대로 하면은 경전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일종의 경전을 읽는 무속의식인 거야. 근데 이거는 주로 맹인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봉사가 맹인이니까 어쩌면은 나에게 그런 집에 어떤 우환이 있어서 이런 경전을 읽는 무속의식을 시키려고 하는 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본인은 못한다고.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했대? 잔말하지 말고 가래. 그러니까 목적이 독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끌려가면 생각하되 내가 아마 음란 중에 드나 보다. 음란 중 음탕하고 난잡한, 그래서 줄여서 음란이에요. 음탕하고 난잡한 일에 말려 들어가나 보다 라고 우려를 합니다. 대청에 올라가서 좌상에 앉은 후에 동편에서 한 여인이 말한대. 뭐예요? 이 여인이란 다른 사람이야. 새로 나온 여자야. 앉아있으니까 새로운 여자가 와서 그랬대. 신봉사죠?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나를 어찌 아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안씨래. 이 사람은 안씨성을 가진 여자네요. 황성에 사는 사람이고 불행해서 부모를 구모라고 노복이 산망. 그래서 노복은 뭐야? 남자 종들이 다 흩어져서 혼자서 이 집을 지킨대. 근데 신현 시기가 25세 되도록 정혼하지를 못해. 지금이야 25이면 결혼 안 하죠. 근데 옛날에 25이면 결혼은 지난 겁니다. 그쵸? 정혼하지 못하고 점서를 배워 평생을 안 돼요. 25세 기룬이고 간밤에 꿈을 꿨대. 그랬더니 어때? 하늘에 일월, 뭐예요? 해와 달이 떨어져서 강에 잠겼대. 그래서 내가 뭐 했대? 건져서 품에 품었대. 그리고 즉시 깨서 해몽을 해보니까 어때? 1월은 사람의 안목 그림이 안 돼.
그쵸? 그래서 뭐야? 1월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나와 같은 맹인일 거래. 그치? 안목이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뭐야? 나와 같다라는 건 무슨 말? 이 사람도 안씨도 맹인이라는 거야. 짐작하고 물에 잠겨보았음에 성씨는 뭐야? 심씨일 거래. 왜냐면은 심씨 한자가 이거예요. 근데 이게 침묵할 때 침자야. 잠길 침자야. 그래서 물에 잠긴 걸 보니 이 한자를 쓰겠구나. 그래서 심씨 맹인이겠구나 라는 걸 짐작해서 시비를 내보내서 문전에 가는 맹인을 다 물어봤대. 시비는 누구야? 그러면은 아까 그 신봉사한테 여기 불렀던 이 여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 물어봤더니 그래서 다 물어봤더니 천우신조 하멜과 신령이 도와서 금일 오늘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시성을 가진 맹인을 찾기 위해서 맹인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물어봤대. 신봉사지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번엔 진짜 신봉사가 만난 거야. 하늘이 도왔다라는 거죠. 즉 운명운적이다. 첩이 비록 용우하나 용우는 졸려라고 어려졌다 이런 말이야. 우리 그 작품 중에 용부가 우부가 있죠. 그게 그때 용 그때 우예요. 안 좋은 말. 버리시지 아니하면 군자를 받들겠대. 그래서 당신은 어떻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나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야.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당신이 허락만 한다면 당신과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봉사가 웃으면서 얘기했대. 말씀은 좋대. 근데 좋은데 그게 쉽겠냐? 라는 거죠. 그때 안신혜님이 시비를 불러서 주찬, 술주자에 반찬할 때 찬이죠. 술과 안주를 내오게 한 거야. 그래서 거주와 그동안의 일을 물었더니 신봉사가 다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슬퍼했대요. 그래서 안신혜님이 그 슬픔을 위로하고 밤에 함께 자고 신봉사는 아침 전에 일어나서 수심을 겪으며 앉았대. 그러니까 슬픔을 겪으면서 앉아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안씨가 또 위로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무슨 근심이 있냐? 내가 불안하다. 라고 했대요. 신봉사가 대답하니 일평생을 두고 본즉 길한 일이 있으면 흉한 일이 있대. 즉 호사다마라는 한자 알아야겠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 그래서 그걸로 근심을 한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또 어때? 나쁜 일이 또 오겠거니 하고 근심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때? 하필이면 꿈을 꾼 거야. 꿈을 꿨더니 내가 뭐야? 불 속에 들어갔대. 그랬더니 가죽 벗겨 목을 메우고 잎이 떨어져 보이니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꿈이래. 내가 이 꿈을 꿨는데 어때?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야. 근데 안씨가 이래. 신재회중타가 거피 잡고 하니 입궁지상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몸이 제 가운데 있고 가죽 벗겨 북을 만드니 궁으로 들어간다. 내가 결국 궁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좋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낙엽이 뿌리로 돌아간대. 순환이죠. 그래서 자녀를 상봉할 대몽이다라는 거지. 즉 뭐예요? 안씨의 부인의 해석과 신봉사의 해석이 대비돼. 그쵸? 그래서 신봉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씨 부인이 굉장히 좋은 꿈, 자식을 만날 꿈이라 생각하죠. 당연히 이쪽이 복선에 가까운 거야. 안씨 부인. 자, 신봉사가 웃으면서 말했대요. 천부당 만부당 지설이고 어림없이 살이 안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은 못 믿어도 나중에 모레.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걸문에 다다랐대. 걸레 수령이 비치러라. 이때 황후는 누구야? 궁에 사는 황제의 부인이죠. 부친 종적을 알 수 없어서 맹인잔치를 열었대. 왜? 부친이 맹인인 거야. 알 수 있겠지. 이 황후가 누구야? 심청이야. 신봉사의 딸이야. 성명성책, 이 성명성책은 뭐야? 성명이 있는 책인데 이 성명은 누구 거겠어? 맹인의 명단이야. 잔치에 초대된. 그래서 봤는데 신맹인이 없대. 그래서 혼자 탄식하면서 한대. 스스로 탄식하면서 우리 부친이 그간에 눈을 떠서 맹인이 아니게 됐나? 나를 잃고 애통해 하다가 죽었나? 왜 이 책에 안 보이냐라는 거죠. 잔치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왜 안 오는가 하면서 계속 탄식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탄식한 후에 책을 다시 보니까 끝에 누가 있어? 도화동에 사는 심학구라는 사람이 있었대. 동명은 뭐야? 동네 이름 도화동이야. 성씨야, 심씨야. 이건 맞대. 그러니까 부친이 도화동에 사는 심씨는 맞아. 근데 사실은 뭐야? 심청이는 자기 부인의 이름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 학구라는 사람이 자기 아빠인지 몰라. 그래서 신녀로 해가지고 신녀한테 시킨 거야. 심학구를 불러오래. 그래서 신봉사가 자기 꿈을 생각해. 그래서 오늘 꿈이 불길했는데 하면서 감추려 하다가 문득 안씨의 해몽을 떠올리니까 어때? 근데 궁으로 들어갈 꿈이라고 하는 꿈이지 않았나? 궁으로 들어가서 자식을 만나는 꿈이라고 하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갔대. 그리고 신봉사가 인도하여 내전이면 뭐야? 안내자. 그럼 궁궐의 안주인은 누구예요? 당연히 황후겠죠. 그래서 황후의 궁전으로 가는 거야. 보니까 어때? 부친 용모가 맞대. 그럼 자세히 알 길 없어서 물어봤대. 처자 있느냐? 그랬더니 누가 물어본 거야? 황후가 부친한테 물어본 거야. 누구한테? 신봉사한테 물어본 거야. 처와 자식이 있냐 했더니 신봉사가 얘기를 했대. 중년의 상처가 말린 딸이 있었대. 그러니까 상을
철을 부인을 상을 지냈대. 부인을 잃고 말린 딸이 있었는데 요괴한 중에 말을 믿어 이상한 중의 말을 믿어서 아비가 눈뜨기를 원해서 300석 공양미 300석의 몸을 팔려 인당수의 제물로 바쳐진 거죠. 그래서 자기는 어때? 정작 자기는 눈도 못 뜨고 자식만 죽었다, 자식만 잃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봉사가 자신의 과거를 지금 황후에게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후가 들으니까 어때? 부친이 분명하대. 이거 자기 얘기였던 거야. 그치? 그래서 황후가 심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버선발로 뛰어나와 부친 목을 후려안고 실성통고 굉장히 반가웠다는 거죠. 아버님 살아봤소. 인당수의 죽을 심청 내 얘기입니다. 그쵸? 황후가 심청인 거야. 살았으니 어서 급히 눈을 떠서 나의 얼굴을 보래요. 애중하던 외동딸을 자취 없이 잃고 어찌 진정한 상태로 계시니까 진정돼 있는 상태로 그 고생을 어찌 하셨나이까. 알뜰이도 보고 싶고 알뜰이도 그리워라. 매우 보고 싶고 매우 그리웠대. 슬프다 아버님아. 이 불효한 딸을 다 보래. 신봉사가 말을 듣고 이게 웬 말이냐 하고 눈을 번쩍 떴대. 그러니까 뭐야? 맹인이 눈을 뜬 거야. 백일이 광명하여 천지가 명랑하대. 그러니까 뭐야? 해가 빛나고 천지가 밝았대. 그러니까 눈을 뜬 풍경을 얘기하는 거죠. 딸의 얼굴을 보니 어때? 선녀가 분명하대. 딸의 목을 덥석안고 이리일비. 한편으론 기뻐하고 한편으로 슬퍼한데 불쌍하다. 너희 모친 영변 영원히 이별 죽었다는 뜻이죠. 후에 15년을 눈물로 너를 길었는데 하루아침에 잃은 거야. 일조는 뭐야? 한 일자의 아침주죠. 하루아침에 잃고 3, 4년 고생하다 여기 와서 너를 만나고 눈을 뜨니 꿈이냐 생시냐 결국 뭐야? 안씨 부인의 꿈대로 이루어진 거죠. 궁에 들어가서 자식을 만났잖아. 슬프고 즐겨하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일희일비하는 양을 어찌다 형언할꼬. 이거 뭐예요? 편집자적 논평. 그치? 편집자적 논평 저술자의 개입.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의 개입의 종류 중에 하나다. 춤을 추며 노래하되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환생은 뭐냐면요. 저승에 갔다가 이제 다시 환생했다는 뜻이야. 가문을 가실 때 누구 얘기? 자기 얘기. 대명천지가 밝았대. 부중생남 중생녀는 나를 두고 이를지라. 부중생남 중생녀가 뭐예요? 아들 낳기 힘들지 말고 딸 낳기 힘들어라. 그러니까 뭐야? 딸이 더 좋다. 나를 두고 한 말이래. 좋다라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해피엔딩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봉사가 딸을 잃고 누구를 만나? 우연한 계기로 안씨 맹인을 만나고 그리고 꿈을 안씨와 같이 해석한 후에 다시 딸을 만나는 이야기.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꿈이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씨 부인의 꿈. 이건 뭐예요? 이건 신봉사와 안씨 부인을 만나게 하는 꿈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신봉사의 꿈. 이건 뭐예요? 신봉사와 안씨 부인의 해석이 상반됐지만 결국엔 뭐야? 안씨 부인의 해석이 맞았죠. 딸을 만날 꿈이었다. 이렇게 소재를 좀 잘 비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소재나 그런 것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석 위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